갈 때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제 24V SMPS를 붙여서 이렇게 24V짜리 릴레이를 동작을 시켜서 거기에 이 전원선을 뭘로 하죠? 220V로 써도 되고 380V를 써도 되고 아니면 뭐 DC 12V, 24V를 써도 되죠. 사실은 모든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건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되죠. 스위치. 릴레이도 스위치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똑딱똑딱 하느냐 아니면 이제 전자기적인 걸로 이렇게 똑딱똑딱 하느냐 이렇게 붙여주고 떨어지고 릴레이. 이건 이제 스마트 릴레이고요. 얘는 똑같은 다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를 얘를 또 스위치를 켜서 결국은 12V로 24V DC로 켜서 220V짜리 이런 전등을 이게 지금은 이제 뭐 하나 둘 셋 네 개를 묶어놨지만 한 라인에 네 개를 묶을 수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아니고 네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게 한 10개 붙어 있으면 이게 한 30W짜리다. 220V. 그러면 한 1.7A 정도? 대략 1.56 얼마 암페어를 쓰는 거니까 충분히 견디죠. 하나, 둘, 셋, 넷. 6암페어. 3, 6. 이게 10A까지 견디니까요.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뭘 만지면 큰일 나고 뭐 하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오늘은 근데 220에 작동하는 얘는 이제 얘하고 좀 다른 스위치로 쓸 수 있는 게 좀 두 가지가 더 붙죠. 와이파이로 원격으로 할 수 있고 또 스케줄을 짜서 그 스케줄대로 타이머를 움직여서 이렇게 시간별로 불이 꺼지고 켜지게 할 수 있는 얘는 1분 단위예요. 1분. 우리가 보통 타이머를 쓰면 타이머는 한 15분? 최소 뭐 그렇게 되잖아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또 세세하게 조작할 수 있지만 우리 보통 말하는 뭐라 그러죠? 해바라기 타이머 이런 건 15분 정도인 것 같아요. 릴레이 요 빨간색 릴레이죠. 요 놈은 220. 요 녹색 요거는 이제 DC 12V, 24V짜리예요. 자세히 보시면 다 써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일단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배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220선이 들어가서 얘를 작동시키죠. 220이 여기에 야가 릴레이가 붙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서 결국 이 릴레이로 흐르고 이 릴레이 흐른 전기를 전원선을 당겨서 이게 동작이 되면 이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여기가 A 접점이겠죠. 그럼 A 접점에다 연결해서 만약에 여기에 전원이 220인가 해서 220이 흘러나오면 220 전원을 쓰면 되고 380이면은 뭐다 뭐 삼성을 돌린다 그러면 릴레이 안 쓰고 사실 MC를 쓰겠죠. 그럴 때는 똑같아요. 결선 방법. 여기에 보면 여기서 릴레이가 나왔고요. 동작선이죠. 릴레이 작동선이고 이쪽으로 해서 220이 일어나오고 한 가닥은 얘네들 마이너스 전원을 전부 다 한꺼번에 연결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한 가닥씩 이게 지금 내가 조명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쭉 보니까 물론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있는 것도 있고 무슨 통신을 통해서 걔들은 통신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통신 라인은 안 건들고 뭐 건들면 뭐 통신은 뭐 큰일 난다거나 하니까 통신은 안 건들고 통신을 빗겨서 통신은 통신대로 살려놓고 그놈이 만약에 고장나서 안 되면 또 우리 맨날 자동 수동 뭐 만들어 놓잖아요. 가운데가 정지 인터락 때문에 가운데 정지를 만들어 놓죠. 수동으로 돌리면 사람 손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선 라인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명 제어 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정상 작동할 때는 또 그거가 먹히면 굳이 이걸 안 켜. 병렬이라는 거죠. 두 개. 이거이든가 이거이든가는 병렬.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은 직렬. 직렬로 만들면은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놈이 죽으면 이놈으로, 뭐 자동이 죽으면 수동으로. 이게 병렬인데 다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죠. 안다는 거하고 응용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거하고 만들어낸 거를 활용을 해서 써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정주영 회장님 그랬잖아요. 안 되는 방법은 많이 아는데 되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한번 릴레이를 꼽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라인. 그죠? 여기에 전등이 10개 달려있고 이렇게 10개 달려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릴레이를 꼽아서 릴레이를 한 개만 지금 했는데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라인이 굉장히 전등이 많아. 그럼 분리를 해야죠. 4개 그룹 4개만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릴레이 달아서 4개 그룹을 연결하고 점비를 해버리면 또 그쪽 라인을 따라서 전원이 가서 또 켜지겠죠. 해보여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 또 연결하면 되니까요. 시간만 걸릴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하나를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원 연결은 어렵지 않잖아요. 설산하면 되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점프하고 요거 이렇게 점프하고 그러면 야도 작동할 거고 그럼 여기로 또 한 개 라인을 이렇게 똑같이 또 연결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그렇게 된다 치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되는지. 휴대폰이 어디 갔지? 자, 지금 전원을 넣었어요.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까지 연결 안 했어요. 결선을 안 했잖아요. 결선은 간단하다. 얘 연결한 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4개가 되었고 4개 라인이 다 켜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로등이다. 그러면 뭐 가로등 다 켜지는 거고. 전등이면 전등대로 한 개 라인, 한 개 라인. 이게 뭐 50m 간격이나 20m 간격으로 이렇게 볼라드 등이다. 그러면 뭐 볼라드 켜지는 거. 끄고. 이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끄고 그거 하는 게 좀 그렇죠. 그러면 얘를 등록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IoT죠. 켜볼까요? 어디 있는지. 이놈이네.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원격에서 지금 요 앞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러는데 이게 저기 어디 1km가 1km고 뭐 10km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와이파이니까. 근데 어쨌든 사실은 10m만 떨어져 있어도 귀찮잖아요. 손가락을 뻗어도 안 닿고. 더더욱이나 이게 추운 겨울날 저 앞에 맨날 가서 끄고 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원격으로도 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스케줄을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얘는 지금 제가 와이파이 등록을 안 했네. 자, 그러면 와이파이 등록을 해볼게요. 오프라인 상태 세팅을 해주세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정도 영어는 읽을 수 있죠. 문제는
40인데 5G는 안 되는데 2.4 5G보다 2.4 기가헤르츠로 써야 돼요. 5G가 아니고 4G. 발음 잘해야 돼요. 볼까요? 기계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괜찮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와이파이에 추가가 되는 거죠. 좀 기다리면 약간 세팅이 돼요. 이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가서 지금처럼 초기화를 하고 세팅을 잡으시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스케줄도 잡을 수 있고, 지금 시간이 9시 42분이네요. 그러면 요일을 다, 모든 요일을 전부 다 43분에 켜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1분 단위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4분에 꺼지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래 걸리면 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43분이 됐네요. 지금 스케줄대로 켜졌죠? 1분 후에 이제 44분이 되면 꺼질 거예요. 스케줄 관리도 수만 개까지는 아니고 1분 단위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한번 켜고 한번 끄니까 이렇게 보면은 9시 44분에 꺼져야 돼요. 지금 저녁 먹는데 도시락을 볶아 먹었더니 좋지 않네. 약간을 이용해서 꺼질 때까지 눌러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건 뭐 PC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정확하게 되죠. 스케줄대로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조명 제어 장치를 수만 개가 있어도 뭐 릴레이 쓰고 이게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라면 작동선으로 쓰는 거니까 사실은 4개가 아니죠. 10개도 괜찮아요. 이 릴레이에는 4개의 라인을 4개 그룹이죠. 그러니까 한 쭉 일렬로 쭉 있는 볼라드 등이 10개다 그러면 10개 한 주먹을 잡아서 요 하나, 그 다음에 그 좌측편에 한 주먹을 잡아서 이렇게 릴레이를 쓰시면 그 용량별로 충분하게 커버가 되고, 얘 한 개로 쭉 저쪽 그룹에 만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해서 그런데 안 가져왔네.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통신 잡는 것도 보니까 그것도 충분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서 쭉쭉쭉 붙여갖고 쓰면 됩니다. 이거하고 같은 원리로 보면 조명제어도 그렇지만 이 PLC도 마찬가지예요. 이 PLC가 이제 자동화 생산 라인에 또는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좀 정밀하고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동작들을 이렇게 제어할 때도 쓰지만, 사실은 보일러라든지 뭐 어떤 펌프를 가동, 온도 센서를 이렇게 아날로그에다가 연결을 해서 온도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33.5도일 경우에는 멈춘다. 온수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한
32도 정도 돼 31도가 됐을 때는 다시 온수를 공급해서 33.5도 이상으로 올린다. 뭐 그렇게 세팅하는 건 무척 간단하죠.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게 사실 지금 이쪽으로 Y 하나 더 있습니다. 출력. 이게 하나의 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온수, 뭐, 이 펌프라 그러면 온수, 열탕, 뭐, 냉탕, 온수, 뭐, 또 다시 열탕, 온탕, 냉탕. 지금 불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만 보는 선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내가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다가 모다를 연결하죠. 모다 연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다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MC 밑에다가 XR 붙이고 뭐 그렇게 과질료 보호계를 붙이겠죠? 그러면 모다가 공회전하려든지 과열되면 차단을 해서 차단을 해야죠. 네, 모다가 비싸니까 모다를 살려야죠. 차단이 된다 그래서 뭐 색살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세팅해가지고 초기화시켜서 다시 붙여주면 또 돌아가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어쨌든 이게 불을 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굉장한 것을 뭔가를 건들거나 통신 라인을 건드는 게 아니고 세상 응용 어떤 걸 가져가서 1,000만원 들여갖고 거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만한 돈이 들어가면 좀 힘들잖아요. 만약에 100만원으로 고칠 수 있는 거하고 1,000만원으로 고칠 수 있는 거하고 선택한다면 100만원으로 고칠 1,000만원은 못 고치겠어. 차라리 안 쓰고 말겠어가 되지. 또 10만원으로 고칠 수 있다. 1,000만원 들어갈 걸 10만원 라인으로 PLC가 고장났을 때도 이 PLC를 다 바꾸려면 돈이 얼마예요? 이 프로그램도 새로 짜야 되고. 근데 여기 컨베이어 돌아가는 그 모다가 이상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걸 릴레이를 돌려가지고도 작동 가능합니다. 그게 응용이죠. 요거 한 뭐 1, 2만원 주고 고치는 게 좋겠어요. 이 복잡한 놈을 이거 전부 다 해서 이 라인을 다 통째로 1,000만원을 드리는 게 낫겠어요. 급한 대로 그렇게 연결해서 일단 빨리 생산 라인을 돌려야죠. 그런 게 중요하다. 돌리는 거죠. 프로그램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상 작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꼭 얘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수백 가지의 방법. 이게 제일 싸게 넣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 타이머를 달아도 되겠죠. 타이머, 해바라기든 뭐 디지털 타이머든. 왜냐하면 어차피 켜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을 한번 세팅해 놓으면 하계, 동계 뭐 해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 또 되고. 근데 갑자기 24V로 해서 뭐 글로 들어가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24V 왜 못 바꾸겠어요? 릴레이 써야죠. 그죠? 이렇게 자꾸 릴레이는 한 가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응용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스위치를 쓸 수 있으니까. TR도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인풋이 DC로 되네, 그죠? 작동은 DC 24V, 3에서 24V, 12V를 넣어도 이게 작동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인풋이고. 이게 뭐예요? 380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24에서 380V AC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라인에 연결하면 이게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거 TR 아닙니까? 트랜지스터 여기 이렇게 반도체는 원리가 그래요. 여기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홀이 있어요. 홀이 한 반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죠. 근데 어느 정도 전기를 넣어서 자극을 주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가 이동할 수 있는 그 홀에 갑자기 전자가 들어가고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거죠. 거기가 채워지니까 이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다리가 돼요.
그럼 이 전원을 끄면 여기 다시 구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서. 이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그 전원을 어느 정도의 전류를 흘려주면 도체가 됐다가 그 전류가 안 흐르면 부도체가 되는, 그게 반도체 말 그대로. 간단하죠. 어쨌든 뭐 반도체 원리를 뭐 알 필요 없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모터선 하나를 이렇게 라인을 연결하면 된다. 네. 이거 뭐 이제 암페어수에 맞춰가지고 해야겠죠. 이걸 통작성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